이어서 7주차 이제 의사소통 들어갈게요. 자, 의사소통. 그래서 의사소통의 목표 그리고 내용 설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목표는요,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의 기초를 형성하는 거. 의사소통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뭐요? 상상력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래서 내용 범주로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지기, 책과 이야기를 즐기기. 다시 한번 목표가 뭐냐면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의 기초를 형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겨야 되고요.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책과 이야기의 재미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 상상력의 기초를 형성하는 거예요. 책을 이야기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 상상력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범주로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에 있어서의 내용은 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듣고 말하고, 표정, 몸짓, 단어로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말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에서는 주변의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가지고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기고, 책과 이야기 즐기기에서는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고 말놀이와 이야기의 재미를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내용 범주 듣기와 말하기. 듣기와 말하기에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내는 거고,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하는 거. 자, 듣기 말하기에는 표정 언어, 그리고 말, 이런 거에 듣기니까 듣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하기니까 말소리를 내는 거. 그리고 표정, 내 표정이나 몸짓이나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용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뻥튀기 탐색하기. 교사는 뻥튀기를 통해 큰 통에 이제 담고 투명 비닐을 씌운 후 비닐에 구멍을 뚫어 두었어요. 그리고 재우, 은서, 정윤유가 투명 비닐 아래에 뻥튀기가 있는 것을 보고 통 주변으로 모여 앉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내줬어. 근데 그냥 내준 게 아니라 비닐을 씌운 거죠. 재우가 손을 뻗어 뻥튀기를 잡으려 하자 정윤유는 재우의 행동을 바라봐요. 재우는 의도대로 뻥튀기가 잡히지 않자 옆에 있는 교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왜 안 나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대표되어 있겠죠? 그래서 정윤유도 비닐 위에 손을 올리고 무언가를 손으로 집어 입속에 넣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재우는 정윤이의 몸짓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정윤이가 집었던 비닐 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손으로 짚어보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때 정윤이는 자신의 입속에 뻥튀기가 없다는 것을 울음으로 표현하고 재우는 정윤이의 표정을 관심 있게 바라봤어요. 재우는 14개월 됐고요. 정윤이는 10개월 됐어요. 예. 자, 이때 영화의 경험 어떤 걸까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우는 정윤이가 보이는 표정과 몸짓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재우와 정윤이는 다양한 표정, 몸짓,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어요. 재우와 정윤이는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대소근육을 조절하며 뻥튀기를 잡으려고 시도했어요. 우리 신체 운동 거기서 봤죠? 그러니까 색깔이 틀린 거예요. 재우와 정윤이는 뻥튀기를 함께 탐색하는 과정에서 반에서 함께 지내는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 거죠. 이제 여기서의 교사 지원은 일과 자료 상호작용으로 볼게요. 1과 영화가 또래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자료는 영아가 주변 사물을 안전하고 즐겁게 탐색할 수 있도록 뻥튀기를 교실에 제공하였고, 자유로운 탐색을 지원하기 위하여 큰 통에 다양한 뻥튀기를 넣어 영아들이 통 주변에 앉아서 편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영아들이 뻥튀기를 새롭게 탐색해 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 안에 뻥튀기를 넣고 비닐을 덮어서 제공하였어요. 이러한 자료 제공 방법을 통해 쉽게 부서지는 자료인 뻥튀기를 탐색 후 정리가 용이하게 하여 제약이 없도록 하였고, 새로운 방식의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 거죠. 상호작용. 영아가 비닐이 덮인 뻥튀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표정, 몸짓, 울음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과정을 의미있게 관찰하고 기록하였고, 영아가 교사를 바라보는 몸짓, 그리고 몸짓과 울음으로 표현하는 의사를 민감하게 이해하고 영아를 안아주며 달랜 후 비닐에 있는 구멍을 이용하여 뻥튀기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면 선생님이 머물러 있었던 거, 어머, 뻥튀기구나. 선생님 쳐다보고 선생님도, 오, 이게 어찌 된 거지? 먼저 답을 가르쳐 주기 전에, 그쵸? 충분하게 탐색하고 표현하도록 한 거잖아요. 표현. 근데 이제 이렇게 눕고 싶은데 입에 없으니까 그냥 울음을 터뜨린 거 너무 귀엽고 이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달래주면 어떻게 이거 안 돼서 이거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탐색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더 좋아요. 한꺼번에 하시는 것보다 여기 있네. 여기 한번 열어볼까? 그리고 그것도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영화로 하여금 열어보게끔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교사지요. 자, 또 안녕이라는 겁니다. 등원 시간에 우성이가 할머니와 헤어지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아 울먹여요. 이런 아이들 많이 있죠. 종종 보죠. 그래서 먼저 등원한 우준이가 우성이를 보고 가까이 다가와요. 그래서 우준이는 우성이를 쳐다보더니 웃어보기도 하고 우성이의 얼굴을 이제 만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교사가, 우성아, 준우가 반가워서 인사하러 왔나봐. 긍정적으로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우성아, 그렇게 친구를 손으로 만지면 안 돼. 말로 하는 거야. 이거 이전에 뭐요? 네,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의 의도를 조금 더 읽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준아, 우성이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봐. 그치? 울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잠시 후 우성이가 가방을 사물함에 정리하자 준우가 다가와요. 그래서 교사가 또 얘기를 하는 거. 우성아, 준우야, 서로 인사해봐. 안녕, 의상아. 그리고 준우가 안녕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후 준우는 우성이가 등원하면 나타나 우성이를 빤히 쳐다보고 살짝 만져보거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이제 하지 않고. 며칠 후 등원 시간, 준우가 매트에 누워있는 우성이에게 다가가요. 그럴 때 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준우야, 우성이가 지금 속상하대. 그래서 준우가 우성이를 이렇게 바라봐요. 그리고 교사가, 준우가 우성이 눈물 닦아줄래? 그랬더니 이제 준우가 와서 우성이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죠. 준우는 17개월, 우성이는 19개월. 우성이는 아직 적응이 안 된 아이. 그리고 준우는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죠. 그쵸? 다가가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아이잖아요. 이때 영아의 경험에 의해 준우는 우성이가 등원 시간에 보는 표정과 몸짓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교사의 말을 관심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리고 준우와 우성이는 자신의 의사를 다양한 표정, 친밀함을 나타내는 몸짓, 말소리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준우는 우성이가 속상하다는 말을 듣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우성이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닦아주는 행동을 한 거죠. 예. 자, 교사 지원은 어떻게 됐나요? 일가와 상호작용으로 봅시다. 영아의 자발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영아가 또래와 의사소통하려는 언어적, 비언어적 시도를 관찰하며 영아가 또래에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나서서 막 적극적으로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나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본 거죠. 그리고 적절할 때 개입해서
이렇게 하라고 또는 친구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도 해줬어요. 상호작용. 영아가 또래와 표정, 몸짓, 말소리를 통해 서로의 기분을 표현하고 그에 대한 반응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 있게 지켜본 거. 그 다음에 영아가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또래의 기분을 설명해 주거나 안녕과 같이 상황에 적절하게 말하여 영아가 자연스럽게 따라서 말해보고 자신의 의사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거죠. 자, 나뭇잎 놀이 보이시나요? 예, 가을 놀이 지금 많이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아마 공원이겠죠. 공원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제 낙엽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곳에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기술한 거예요. 나뭇잎 놀이. 영아들은 어느 가을날 산책을 하다가 바닥에 모아놓은 낙엽을 발견해요. 영아들은 낙엽을 줍기도 하고 던지면서 낙엽 소리를 듣거나 낙엽의 움직임을 바라보죠. 초원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을 의자 위에 올리는 까까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고 교사가 과자 하나 주세요 라고 하자 초원이는 얼마예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사는 초원이에게 바닥에 떨어진 은행잎 한 개를 건네주고 초원이는 의자에 올려놓은 은행잎 하나를 교사에게 주는 거예요. 예.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영아들도 가까이 와서 은행잎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을 주워서 초원이에게 주면 띵동 택배 왔어요. 깎아왔어요. 라고 말하며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영아들은 다른 의자 위에도 나뭇잎을 모으고 새로운 가게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생각나는 대로 나름대로 만들고 있고 초원이는 24개월 충분히 프리텐드 플레이, 가작한 놀이, 척하는 놀이, 상상 놀이를 할 수 있는 나이인 거죠. 그래서 영화 경험에 의해 그 영화 애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화는 나뭇잎을 깎아로 상징화, 그쵸? 척. 예. 이게 원래가 아닌데 척 하는 거를 했죠. 상징 놀이. 상징화하여 시작한 놀이에서 상대방의 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서 상징을 공유하는 놀이를 함께 하였다. 예, 이런 말들, 센텐스들. 영화는 나뭇잎을 이용한 놀이에서 배달, 택배, 새로운 가게와 같은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상황을 만들면서 놀이를 한 거죠. 영화는 한 영화가 나뭇잎을 과자로 상징화한 상황에 맞추어 과자 가게 놀이와 택배 놀이, 새로운 가게 놀이 등 가작화, 무슨 얘기 척하는 거, 가작화 아닌 것을 이렇게 긴 거인 것처럼 척하는 놀이, 모방 놀이를 즐겼다. 영아는 산책길에서 낙엽을 모아둔 것을 보고 호기심을 가져서 아이들이 모은 거죠. 영아들은 다른 의자 위에도 나뭇잎을 모으고 새로운 가게를 만드는 거죠. 예. 교사 지원 어떻게 했나 볼까요? 영아가 실외에 나가 자유롭게 탐색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한 거. 시간, 정해진 실외 놀이 시간에 따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놀이에 몰입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거. 상호작용, 영아의 표정, 몸짓, 말을 경청하면서 까까라는 영아의 말에 과자 하나 주세요 라며 놀이를 시도하고 영아의 의도를 따라가며 나뭇잎 놀이에 함께 참여. 교사가 확 바꾼 게 아니라 아이 주도하에 교사가 참여를 해서 따라간 거죠. 호응을 해준 거죠. 영아의 놀이에서 나타나는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고 대화를 짧은 길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보여준 거죠. 안전. 영아들이 나뭇잎 놀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바닥에 위험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며 놀이를 관찰한 거. 그리고 이렇게 관찰하고 나서 더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더 재미있게 놀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용범주로서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내용은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끼적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자, 볼게요. 나도 써볼게. 예, 필기도구 입에 넣어도 되는 거
놔두시는 거잖아요. 주변 환경에. 설아가 낮은 교구장 맨 윗칸에 골판지를 길게 붙여둔 끼적이기 공간에서 끼적이기를 해요. 그래서 설아는 골판지에 색연필로 다양한 선을 그리면서 자신이 내는 소리를 들어요. 골판지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쵸? 교사는 영화가 끼적인 골판지 뒷면에 날짜와 영화의 이름을 써요. 이게 뭐예요? 날짜와 영화의 이름을 쓰고 영화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을 받아 적고 교사의 코멘트가 들어간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포트폴리오 평가. 그쵸? 그래서 설아가 교사를 쳐다봐요. 그래서 교사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쳐다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설아랑 우성이랑 시은이가 한 거 이름 써주는 거야. 설아는 골판지 뒷면에 교사가 쓴 글자를 바라봐요. 그리고 교사가 써준 이름 주변에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여러 개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읽어주면 더 좋죠. 설아, 우성, 시은, 이거 시은이 거, 이거 설아 거. 내 거가 있어야 남의 것을 압니다. 어린이집에서 자꾸 내 거 하고 싸울 때는요, 아이들의 것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모두 다 거이기 전에 아이 것이 있어야 내 것이 있어야 남의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 거 하고 싸우는 아이들에는 집에도 이름표를 좀 많이 보내셔서 집에서도 누구 거 우리 아기 이름을 써서 붙여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엄마 거. 내 거가 있어야 남의 것을 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어린이집에서도 다 공동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아이 거 있잖아요. 뭐 사물함도 그렇고 책가방도 그렇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셔서 내 거에 대한 인식을 주세요. 내 거, 이건 친구 거, 그리고 이건 같이 노는 거. 예. 그래서 영화 경험에 의해 설아는 골판지에 색연필로 선을 그으며 소리가 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들었어요. 설아는 자신의 이름 글자에 관심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반복해서 끼적이며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졌어요. 설아는 골판지 위에 끼적이며 의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거나 표현하면서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설아는 교사의 끼적이기를 모방하며 선을 긋는 것을 즐겼어요. 그쵸? 그래서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들은 거,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 거,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 거, 다 표준보유 과정에 우리 그 의사소통의 목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사 지원, 공간. 교실의 낮은 교구장을 활용하여 끼적이기 공간을 마련하였고 영아가 자유롭게 끼적일 수 있도록 한 거. 자료, 끼적이기 공간인 교구장 맨 윗칸에 긴 골판지를 붙여 제시하고 아래 칸에는 작은 크기의 골판지, 영아가 손에 쥘 수 있는 크기의 다양한 색연필을 제공한 거. 영아가 자신의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얼굴 사진 스티커를 제공한 거. 내 거 있어야 된다라는 거. 상호작용, 영아와 함께 골판지에 끼적이고 소리가 나자 이를 말로 표현한 거죠.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말하며 영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영아와 소리에 대한 관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거. 선생님,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후두두 후두두 후두두. 와, 소리가 나네. 어디서 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도 소리 내보고 저렇게도 소리 내보고 또는 더 확장하게 선생님도 같이 끼적이기 해보고. 영아가 끼적인 종이 뒷면에 영아의 이름을 써주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로 설명하였다. 선생님이 이름 써주는 거야. 그리고 영아가 교사를 따라 동그라미를 그리자 다시 이를 다시 말로 표현해 준 거예요. 설아도 선생님처럼 뒷면에 쓰고 싶었구나. 동그라미가 이렇게 많구나. 그쵸? 그리고 영아가 상징,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 글자와 비슷한 형태의 끼적이기로 표현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거. 이런 것이 이제 상호작용한 거죠. 교사 지원. 언어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지켜본 거. 비언어적으로도. 예. 교사 지원이었습니다. 자, 새님, 이거 빠빠. 정윤이는 검정색 크레용으로 기름 종이 위에 끼적인다.
그래서 혼자서 한참을 끼적여요. 그래서 정윤, 새님 이거 봐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땐 정윤이는 자신이 끼적인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정윤이가 큰 목소리로 새님 이거 봐봐. 선생님이 늦게 가니까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교사가 금방 가서 볼게 이랬어요. 그래서 교사가 다른 영화의 기저귀를 갈면서 정윤이의 말에 반응한 거죠. 이제 보이지? 선생님이 금방 갈 수 있었는데 뭐 때문에? 기저귀를 지금 한참 갈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놓쳤어.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선생님 이거 봐봐 그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거 기저귀 빨리 갈게. 금방 갈게 한 거죠. 그래서 정윤이는 자신이 끼적인 기름을 보며 기다려요. 그 다음에 한 달 뒤 정윤이가 10분 동안 볼펜을 쥐고 노트에 혼자 끼적이기를 해요. 교사가 먼저 말을 걸자 싫어!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며 계속해서 말없이 끼적여요. 정윤이는 23개월 됐어요. 자, 영화 경험에 의해 정윤이는 끼적인 것을 교사에게 보여주려고 말과 몸짓으로 표현했고 교사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생각을 주고받는 소통 경험을 한 거죠. 정윤이는 끼적이기를 하는 동안 교사가 먼저 말을 걸자 싫어! 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말하였어요. 아주 자기 주장이 있는 아이예요. 영아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며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졌고 때로는 자신이 끼적인 결과를 타인과 소통하기보다는 끼적이기 자체에 집중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영아는 다른 영아를 돌보며 기다려달라는 교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그림을 보며 기다리며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켰다. 이런 것들이 영아의 경험인 거죠. 자, 그래서 교사 지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간. 교실의 끼적이기 공간을 마련한 것, 자료, 영아가 끄적일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질감의 종이, 쓰기 도구 등을 제공한 것, 영아가 교사가 사용하는 볼펜을 사용해 보고자 할 때 써볼 수 있도록 한 것. 자,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영아가 자신이 끄적이기를 봐주기를 바라는 요구에 반응하였고, 영아가 교사의 개입이나 소통을 원치 않을 때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의 내용은 책에 관심을 가지는 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볼게요. 책을 읽어보아요. 혼자 스스로 보고 있네요. 서우는 바닥에 앉아 책을 거꾸로 넘기다가 거울을 발견해요. 거울을 바라보고 웃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가까이 들여다봐요. 그래서 서우는 시선을 옮겨 거울 옆 페이지를 보고 그리고 강아지 그림을 가리키며 웃고 책장을 넘겨 다른 페이지에서 다른 강아지 그림을 가리켜요. 다시 책장을 넘기기 전 페이지 그림을 본 후 교사를 바라보고 웅알웅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의 유아의 경험. 서우는 책에 있는 그림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고 손가락을 가리키고 교사를 응시하였다. 그리고 교사에게 옹알이를 하며 표정, 몸짓, 말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소통을 시도한 거죠. 이렇게 소통을 시도할 때 선생님도 서우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강아지가 있었다면 강아지가 멍멍 그러는 거야. 강아지 멍멍한 거야. 그쵸? 서우는 책 속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하고 책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또 상호작용 해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안에 누구 있어? 서우 있네. 서우 얼굴이 이 속에 있네. 책 속에 있네. 또는 이거 누구야? 어머, 서우가 있네. 서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으로 거울에 비친 얼굴을 가리키고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자신을 인식한 거죠. 뭐예요? 신체 운동. 자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인식한 거. 이런 것들이더라. 그래서 교사 지원 어떤 거가 있나요? 공간. 영아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책을 즐길 수 있는 푹신한 매트가 깔린 공간을 마련한 거. 자료는 거울이 있는 그림책을 제공한 거.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영아의 행동을 말로 바꿔 표현해 주는 거. 여기 서우 얼굴 보이네 라고 선생님은 말하셨나 봐요. 그리고 영아가 그림책을 읽는 과정을 따라가며 반응한 거. 영아가 강아지 그림을 가리키면 강아지 그림이네 멍멍. 제가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말해드린 것처럼 선생님도 말을 하신 거죠. 그리고 책을 보며 영아의 시선, 손짓, 몸짓, 표정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영아에게 말해준 후 다시 영아의 반응을 살피며 소통한 거. 아까 제가 전에 그 책 보면서 상호작용한 거 그대로를 이제 선생님이 상호작용으로 나는 이렇게 지원했다라고 쓰셨네요. 사과가 쿵! 책 아시죠? 그래서 설아가 사과가 쿵 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과 그림에 관심을 가져요. 손가락으로 사과를 짚는 신용을 해요. 그래서 설아가 냠냠 하고 있는 거죠. 설아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사과 먹는 신용을 해요. 그래서 교사는 설아야, 그림책에 있던 토끼가 여기에 있네. 안녕. 나는 토끼야. 나에게도 사과 줄래? 그랬더니 설아가 그래서 토끼 이제 인형에게 사과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림 여기 보이시죠? 그림. 시은이가 다가와서 그림책의 사과를 집어먹는 신용을 해요. 그랬더니 시은이가 사과 입을 넣는 신용을 하면 냠냠냠냠. 그랬더니 교사가 시은아, 설아야 친구에게도 사과를 먹여줄 수 있니? 그랬더니 설아가 시은이에게 사과를 내미는 흉내를 하며 설아는 19개월, 시은이는 20개월. 흉내내기 충분히 프리텐드 플레이, 상징놀이, 가작한 놀이 할 수 있는 나이죠. 그래서 영아의 경험에 의해 설아는 교사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 듣고 또래의 몸짓에 반응하며 소통한 거. 설아는 이전에 교사와 함께 읽어보았던 그림책을 혼자 보면서 사과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과 그림에 의미하는 상징에 관심을 갖고 읽은 거죠. 설아는 사과를 먹는 몸짓, 토끼 인형과 다른 영아에게 먹여주는 신용을 반복하면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지은 거죠. 설아는 스스로 사과를 집어서 먹고 다른 동물이나 또래에게 먹여주기도 하며 음식을 즐겁게 먹는 놀이를 한 거죠. 설아는 시은이와 함께 그림책 속 사과 그림을 먹여주는 상징 행동을 하면서 상상놀이를 함께 하였다. 우리 목표에 상상놀이 있었잖아요. 상상을 하는 그 기초를 다지는 거. 교사 지원 어떤 거예요? 공감. 영아가 자유롭게 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원한 거. 자료. 그림책 사과가 쿵을 보고 사과를 먹는 몸짓을 하며 이야기 만드는 영아에게 교실에 있던 토끼 인형을 책 속에 등장하는 토끼와 연결시켜 상상할 수 있도록 소개한 거. 그리고 상호작용으로는 영아가 책을 반복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을 반복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영아가 만드는 이야기 흐름에 따라 지원한 거. 유사한 관심을 보이며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는 영아들이 함께 상상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영아들이 함께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말로 제안하였어요. 예를 들자면 친구에게도 사과 먹여줄 수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2차 시 여기까지이고요. 시험 문제는 이제 중간고사잖아요, 여러분. 이거 끝나고 중간고사인데요. 약간 조금 틀리게 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낸 것은 우리가 그 출석을 위한 5문제 풀었던 거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안 냈고요. 제가 강의한 부분에서만 냈고요. 그 PDF 파일, 그 다음에 강의 내용,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푼 거. 그런데 그대로는 안 냈고 조금 변형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꼭 시험 치르세요. 감사합니다.